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 보아치과 박정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익스터널 임플란트와 인터널 임플란트의 특징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익스터널 임플란트와 인터널 임플란트의 모양, 전체적인 구조 이런 것들의 차이를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모양으로 인해서 두 개의 임플란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가, 그래서 요즘엔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두 개를 비교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바이올로직 위드스, 즉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생물학적 폭경은 보통 임플란트 말고 치아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가 치주낭의 바닥이라고 하고, 여기가 치조골의 끝 지점, 높은 지점이라고 했을 때, 요 둘 사이에 어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치주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치주낭이라는 곳은 침이 들어와 있고 결국 플라그가 들어와서 세균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균들이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부터 잇몸 뼈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결합조직 부착, 상피조직 부착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중요하진 않고, 자, 중요한 것은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된 위치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뼈가 유지하려고 한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생물학적 폭경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다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익스터널 임플란트죠. 육각의 모양이 위로 올라와 있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익스터널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이 육각이 안으로 파여 있는 이 오른쪽 그림을 인터널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차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폭경, 바이올로직 위드스라는 건데요. 이 위에 있는 게 어버트먼트죠. 이 익스터널 임플란트에 어버트먼트를 끼울 경우에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가 만나는 이 지점에는 틈이 있겠죠? 틈이 있으니까 입안에 이게 들어가면 일로 침이 스며들겠죠. 그리고 이 틈에 그러면 세균이 끼겠죠. 그럼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이 익스터널 임플란트를 뼛속에다가 이렇게 이 뼛속에다가 이렇게 파묻었다 라고 하면, 자, 요 지점이 세균이 항상 들어가는 지점이 될 것이고요. 잇몸 뼈가 세균이 들어와 있는 지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지려고 한다는 게 아까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놓고 위에 어버트먼트를 끼우고 크라운을 만들어서 붙이면 여기서부터 잇몸뼈가 이만큼이 녹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만큼의 뼈가 녹아요. 왜냐하면 이 지점, 그 세균이 있는 지점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지기 위해서 잇몸뼈가 녹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동그랗게 뼈가 녹게 되는데, 접시 모양, 배 모양으로 녹는다고 해서 영어로는 소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뼈가 녹게 됩니다. 그게 어금니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3차원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앞니에다가 이 익스터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다라고 하면, 원래 뼈가 앞니 쪽은 조금 더 얇잖아요. 그 얇은 데다가 익스터널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위에 이가 들어가고, 생물학적 폭경 때문에 이 임플란트의 플랫폼, 이 임플란트의 어버트먼트와 만나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1.5mm 정도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뼈가 녹거든요. 그러면 뼈가 얇으면 얘가 앞쪽에 이 볼 쪽에 있는 협측에 있는 뼈도 녹겠죠. 녹으면서 만약에 임플란트가 너무 협측에 아주 충분한 뼈가 있지 않았다 라고 된다면, 그 뼈가 녹으면서 임플란트가 드러난다거나 금속이 드러난다거나 뭐 이런 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뼈를 충분하게 유지해주고 위치를 잘 잡아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널 임플란트는 그럼 뭐가 다르냐? 육각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어서요. 어버트먼트가 위에서 쐐기처럼 들어가는데, 이 익스터널 임플란트는 여기에 바닥이 있으니까 바닥에 이렇게 탁 스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널 임플란트는 안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서 어느 일정한 힘으로 계속 조이면 이 양옆에 있는 면이 보통 콜드 웰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웰딩이 뭐죠? 용접했다는 뜻이고,
원래 용접은 불을 가지고 쇠를 녹여서 이렇게 붙이는 걸 용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콜드 웰딩, 차가운 상태에서 웰딩이 되었다. 열을 쓴 게 아니라 이 마찰력에 의해서 꽉 조여 들어가면서 이 사이에 틈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익스터널 임플란트와 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바이올로직 위드스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익스터널 임플란트는 뼈에다 이렇게 수술하면 이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가 만난 데서부터 뼈가 이렇게 녹아내리는데, 인터널 임플란트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수술을 해 놓으면 이게 위에 이가 다 생겨도 뼈가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아요.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고 이 정도 뼈 깊이 수술을 해놓고 위에다 이를 만들어도 뼈가 그대로 이 모양으로 임플란트를 다 덮고 있게 됩니다. 익스터널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깊이 넣었다. 뼈가 이 위에다 있는데 여기까지 넣었다. 그래도 어버트먼트를 끼우면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녹습니다. 이렇게 녹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에 스크류 루즈닝, 스크류가 풀리는 현상이, 얘는 이렇게 평평한 데다 올려놓고 나사로 조이기 때문에 옆면에서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 치아를 양옆에서 흔들어 주었을 때 옆에서 오는 힘을 막아줄 수 있는 벽이 이 위로 보통 한 1mm나 1mm 안쪽으로 올라와 있는 요 옆 벽밖에 없어서 옆에서 힘을 받다 보면 나사가 더 잘 풀리는데, 이런 인터널 임플란트들은 옆벽에 닿아 있는 면적이 이 익스터널 임플란트보다 훨씬 넓잖아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옆에서 이렇게 밀어도 옆에서 오는 힘을 막아주는 옆벽이 길기 때문에 스크류가 덜 풀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전혀 안 풀리진 않고 위에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교합을 형성을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환자가 이를 갈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풀릴 때도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 풀린다 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에 임플란트 보철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이 SCRP라는 것. SCRP가 뭔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그럼 길어지니까. 이 오른쪽 그림이 SCRP를 나타낸 거라고 했을 때, 이 인터널 임플란트의 단점은 여기에는 인터널을 만들어서 어버트먼트 끼웠고, 여기도 인터널 만들어서 어버트먼트를 끼웠고, 그 위에다 크라운을 붙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브릿지일 경우에 한 덩어리로 붙어 있을 때 위로 이제 뽑아내려고 하면, SCRP면 이게 제거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스크류 타입으로 변경시켜서 제거하려고 SCRP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임플란트가 수술을 잘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각이 많이 틀어져 있으면 이 두 개가 이 옆벽에 걸리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각도가 그 이상으로 픽스처 각도가 틀어져 있으면 이 두 개가 스크류 풀어도 안 나옵니다, 밖으로. 그래서 인터널 임플란트는 SCRP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임프레션 코핑을 꽂는다거나 아니면 어버트먼트를 끼운다거나 할 때, 자, 임상적인 용이성에 대해서 보면은 익스터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프레션 코핑을 꽂거나 어버트먼트를 꽂거나 할 때, 만약에 잇몸이 이렇게 깊이 있다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육각에다가 조금 올라와 있는 육각에 맞춰서 이 임프레션 코핑이나 어버트먼트를 끼우는 게 손에 느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훨씬 좀 어렵고 예민하게 끼워야 되고요. 인터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 픽스처가 잇몸에서 깊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쭉 깊게 파여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 구멍 방향에 맞춰서 쭉 밀어 넣다 보면 이게 잘못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잘 알아서 타고 들어가서 실제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러면서 뼈가 녹는 것도 훨씬 덜하고, 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임프레션 코핑이나 어버트먼트를 끼우기도 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요즘에는 아마 인터널 임플란트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철적으로 이제 익스터널 임플란트가 조금 더 활용하기 좋은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아주 여러 개를 묶어서 SCRP처럼 해야 된다 하면 이 오른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 뭐 풀마우스라던가 이렇게 여러 개를 엮어서 그 브릿지가 SCRP로 빠지게 만드는 게 인터널에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익스터널이 장점이 있지만 그 이외에 어느 적은 숫자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사실 인터널이 훨씬 편해서 요즘에는 인터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익스터널 임플란트와 인터널 임플란트의
뭐 차이 더 많지만 간단하게 대표적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혹시 이걸 듣고 더 궁금하거나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익스터널 임플란트와 인터널 임플란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